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 과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학교 현장의 모습은 정작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충남교육청이 오는 2021년까지 1,600억 원을 들여 학교 공간 혁신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이나 여가 활동, 조별 회의 등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회의실과 컴퓨터실 등 기존의 활용도가 낮았던 곳이 불과 몇 개월 사이 확 바뀐 겁니다. 공간의 컨셉에서 소파 색상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회의하거나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이런 세미나실 같은 곳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고, 여기가 원래 학생들이 의견이 반영이 돼서 만들어진 곳이라서 더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오는 2021년까지 대대적인 학교 공간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162억 원을 들여 학교 도서관과 돌봄교실, 창의융합형 과학실 등을 조성합니다. 3개년간 총 사업비는 1,665억 원, 이 중 절반은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간 혁신은 크게 3개 사업으로 나뉩니다. 기존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영역 단위 사업과 단위 학교에서 신청해 부서별로 재정 지원을 하는 개별 단위 사업, 전면 리모델링 또는 개축이 이뤄지는 학교 단위 사업 등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 과정에 대응하고 학습과 쉼, 돌봄이라는 학교의 기능을 서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부합한 미래 첨단 공간과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공간, 작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살리는 복합 문화 공간이 미래 학교 공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또 이렇게 조성한 공간의 운영 또한 학생들에게 맡기는 등 학생 자치권과 예산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삼거리 공원이 12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매년 열리던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새로운 장소로 옮길 수밖에 없는데요. 천안시는 새로운 축제장으로 시청 옆 체육공원 부지를 점 찍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천안 흥타령 춤축제. 123만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삼거리 공원에서 매년 열리던 축제는 올해를 끝으로 장소를 바꾸게 됩니다. 공원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12월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천안시는 시청 옆에 조성 중인 체육공원 부지를 새로운 축제장으로 정했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좀 가까이 있어서 많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또 종합운동장의 주차장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어서 이쪽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13만 제곱미터 규모 체육공원에 축제 기간 동안 주무대를 만들고 주변으로 홍보 부스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별도의 무대와 부대 시설은 시청 부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는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공원은 생태 휴식 공간으로 유지하고 축제장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매년 다른 축제는 이 장소에서 해야만 되고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면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매년 축제는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옆 체육공원에는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잔디광장과 산책로 등이 조성되고 내년 2월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해체 위기에 처한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의 시민구단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경기장을 찾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오세훈 아산시장의 인사말 때문인데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시민구단을 창단하는 쪽으로 결심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의경팀으로 창단한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경찰청의 의경선수 모집 중단과 예산 문제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해체 위기에 처했습니다. 홈구장인 이순신 종합운동장에는 시민구단 창단에 염원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열린 대전 시티즌과의 홈 경기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오세훈 아산시장, 강훈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찾았습니다. 이날 경기장에는 6천여 명이 넘는 관중들이 찾았고 특히 오세훈 시장과 양승조 지사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충남권의 유일한 후보지사인 아산군과 추장이 지속적으로 경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명과 화합을 위해서 양승조 지사가 있었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아산시가 북쪽의 멘트로서 대한민국 주마단의 핵심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충청남과 양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실상 시민구단 창단에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충남도와 아산시는 시민구단 창단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의회 예산안 심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상 시민구단 창단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선 한 발 물러난 것이어서 축구팬과 구단 측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이나 시장님이 경기장 방문하셔서 격려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축구팬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 선수들도 내년 시민구단 전환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 무궁화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였던 내년 시즌 참가 이양서 제출 기한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만은 없는 상황. 아산의 축구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려줄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축구 종합센터 문제를 놓고 파행을 이어온 천안시 의회에서 재검증 요구가 다시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축구 종합센터는 시민 혜택 없이 혈세만 낭비된다는 입장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그동안 천안시의회는 축구종합센터를 놓고 파행을 빚어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개되지 않은 협약 과정과 혈세 낭비를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천안 제도약의 기회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철한 의원은 다시 한번 축구종합센터 재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가 투입할 예산의 적정성과 과장된 경제 유발 효과 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축구종합센터는 축구협회를 위한 시설이라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천억의 천안시민 혈세 출혈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천안시 마음대로 천안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공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일반 체육공간이 아닌 보안, 위생, 검역 등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이에 대해 곧바로 반박에 나선 황천순 의원은 천안축구종합센터는 파주와는 엄연히 다른 시설로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이 함께 조성되고 축구협회가 이전해오는 만큼 경제 효과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과 정병인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통학로를 재점검하고 신호등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산에선 모처럼 지역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명랑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운동회가 열린 체육관은 올림픽 못지않은 응원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대형 풍선을 옮깁니다. 반환점을 돌아 풍선이 먼저 도착하는 팀이 이기는 경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중하는 사이 선수들은 어느새 한 팀이 됩니다. 이어서 진행된 종목은 대표적인 장애인 스포츠인 보치아. 흰색 표적구에 공을 던져 가까운 공이 더 많은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결과는 연장전 접전 끝에 홍팀인 사랑팀의 승리. 선수들은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뻐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보치아 경기를 두 번째 했는데 이번에도 작년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 좋았고 경기가 흐름이 좋아서.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한마음 명랑운동회에는 아산 지역 장애인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장애 유형을 고려해 참가자 전원이 적어도 한 경기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또 시각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저희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이 함께 모여서 오늘 진행하는 경기들도 선정을 했습니다. 예,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한 번이라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복 가득, 추억 가득이라는 슬로건처럼 경기의 승패를 떠나 장애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즐기는 하루가 됐습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도심 지역 바닥은 대부분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돼 있다 보니 비가 오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대부분 인근 하천으로 배출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하수가 고갈되고 도시 열섬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에 자연 친화적인 빗물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 공사가 한창인 세종시 해밀리입니다. 건설 중인 도로 곳곳에 다른 도로에 넘는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빗물의 땅속 침투를 돕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이른바 빗물 침투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엔 이 우수관로를 통해 빗물이 모두 하천으로 흘러내려갔다면 이곳에 새롭게 설치되고 있는 이 빗물 침투 시설은 도로 및 땅속까지 골고루 빗물이 스며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빗물의 표면 유출은 최대한 막고 토양 침투는 증가시키는 저영향 개발 기법이 세종시 건설 과정에 폭넓게 도입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잔디나 풀이 심어진 수로로 빗물이 흐르는 동안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식생수로, 자갈이 채워진 도랑으로 빗물이 흘러가며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침투도랑, 나무가 심어진 상자로 빗물이 흘러들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나무 여과 상자 등이 6-4 생활권 곳곳에 시범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들어서는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도 인공 생태 연못과 빗물 정원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6생활권에 저영향 개발 기법을 도입했다고 보고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도시 온도는 약 한 2도가 저감되어서 열섬 효과가 저하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수 예방은 물론 양질의 지하수를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러한 저영향 개발 기법은 오는 2021년부터 세종시 5, 6생활권에도 확대 도입될 예정으로 물순환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논란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당 간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일부 보수 종교단체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세종시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치적, 이념적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박용희 시의원은 편향된 이념교육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감의 주관적 가치관과 민간단체의 성향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조례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10조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편향된 민간단체가 편향된 이념을 주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영권 의원은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보수 종교단체가 우려하는 내용은 논리 없는 주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자유란 글자가 빠져 있어서 조례의 의미가 모호하다. 동성애를 옹호할 교육이 될 수가 있다. 편향된 통일 교육 등의 우려가 있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한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결국 표결에 붙여진 결과 한국당 박용희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16명이 찬성하면서 압도적인 차이로 조례안은 통과됐습니다.
반면 정치적 이념적 편향 문제를 들며 조례 통과를 줄곧 반대한 세종시 기독교연합회는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독교 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 학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설립된 지 3년도 안 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각종 부실 경영과 부당한 노무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는데 교통공사는 사실 확인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요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버스 한 대당 운송원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71만 원. 이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 인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 세종시의 민간 버스 회사인 세종교통의 운송원가보다도 20만 원 많은 것으로 세종교통공사의 버스 운송원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높은 버스 운송원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문제는 무엇인지는 성찰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는 기본적으로 버스 운전원의 근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운송원가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통공사는 이제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설립 때부터 1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대당 인원 자체가 한 1.2명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고요. 교통공사의 부당한 노무 관리에 대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버스 노선에 따라 운전원들의 임금에 차별을 두는가 하면 출범한 지 3년도 안 돼 총 징계자 수가 36명에 달하는 등 과도한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이어져 결국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파업 관련 변호사, 노무사 수임료를 대형 로펌을 섭외해서 1회에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체 변호사와 자체 노무사가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소송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반면 교통공사는 지방 공기업 운영 기준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당 파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거 아닌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과 원칙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교통공사의 각종 부실 경영과 채용 비위에 관한 문제 제기가 쏟아졌고 교통공사는 사실 확인 없는 단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쳤다며 유감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교통공사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 세종시장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해 개혁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한국영상대 원룸촌 2.5km 구간에 CCTV가 단 2대밖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한국영상대학교 앞 원룸촌입니다. 2.5km 구간의 원룸촌이 크게 4군데로 나눠져 있지만 안전을 위한 방범 CCTV는 단 2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원룸촌 안쪽 길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룸마다 자체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곳이 있지만 범위가 좁아 사각지대가 큽니다. 여기에 가로등까지 적어 학생들의 불안감은 더 큽니다. 그 현관 쪽, 자동 현관문 쪽에 비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몇 개씩 설치해주면. 실제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방범 CCTV가 2대가 있어요. 근데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데는 여기를 유동하는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은 감지가 가능한데 이 안쪽에 원룸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좀 보호해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문에 CCTV와 비상벨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세종안전도시위원회 역시 부족한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전 시스템 구축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이나 또는 그 상가 주인, 학교가 좀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서 스스로 어떤 그런 범죄로부터 좀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를 조금 같이 동시에 좀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조속한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율주행 상용화와 혁신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자율주행 시범도시 활성화는 물론 자율차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게 됩니다. 세종시는 이번 업무 협약이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혁신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세종시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지가 변동률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세종시 땅값 상승률은 3.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세종에 이어 서울이 3.78%, 경기가 3.15% 올라 그 뒤를 이었으며 충남은 1.19%에 그쳤습니다. 한편 전국 땅값 상승률 평균은 2.88%로 수도권이 3.43%, 지방은 1.93%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